눈에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높아지고 싶은데 쌍꺼풀을 해야 돼요? 코를 세워야 돼요? 대사도로 밀어내면서 무릎을 피고 거기다가 이제 고관절을 펴면서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터덕터덕턱 하면서 막 다 꼬여버린다. 왼발 나갈 때 오른손이 나가야 되고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이 나가야 돼. 그럼 갑자기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가봅시다. 등 운동 오랜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봅시다. 자, 가볍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원래 운동을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가볍게 할 생각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에는 살짝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하면서 개수를 좀 많이 할 생각으로 겸사겸사 몸 상태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좀 방송을 켰습니다. 덥다. 날씨가 이제 진짜. 상체를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리 상체를 좀 세우시면은 등 하부까지 좀 끌고 내려가기가 좀 편안해져요. 근데 상체의 각도도 각도고 상완을 얼마나 어깨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잘 끌어내리느냐도 사실 중요하고 상체를 숙이면서 이제 무게를 보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거고 가져오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끝까지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등 하부까지 끝까지 광배근 수축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냥 본인이 딱 집중하고 싶은 부위를 집중하려고 가동 범위를 오히려 짧게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도까지 다 알아야 그 자세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 견갑뼈가 작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견갑뼈가 작은지 안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선수분들처럼 근육을 많이 붙인 게 아니면 근육이 작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운동하신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운동을 길게 했는데도 근육이 작으면 운동 방법이 잘못됐거나 뼈다구가 작아가지고 근육이 작고 이게 아니야. 선수분들처럼 정말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시면 선천적인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근육이 작은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 기간이 짧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더럽게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뻔히 보이는 원인을 등지고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근육이 작은 이유는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이 운동이 해보시면 동작이 단순해서 쉬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엔 쉬워요. 오히려 이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별거 없네? 운동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운동을 몇 년씩 하신 분들은 이 운동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중요한 조금 올려야 된다. 진짜 아프다. 고중량으로 운동할 때 최대한 타겟 부위를 집중해서 그 부위를 들려고 하고 협응근으로도 안 들려고 해야겠지만 아니요, 협응근은 쓰시는 게 맞아요. 협응근을 안 쓰면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당연히 협응근은 써야 되는 거고 팔 힘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등에다 힘을 주려고 그래도 손으로 잡고 팔로 끌어내리는데 어떻게 협응근이 안 쓸 수가 있겠어요. 협응근을 최대한 쓰되 운동하시는 부위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다 이용을 하시려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만 접는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등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꿈치를 최대한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다 접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팔이 주동근이 되잖아요. 이두가 팔을 접는 거에 더 집중을 했으니까. 근데 팔꿈치를 바닥으로 손가락을 건 상태에서 끝까지 꼭 찍어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굽어지는 거지. 협응근은 당연히 쓰셔야 돼요. 안 쓰면서 운동 못하지. 근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운동 경력이 짧으시면 짧으실수록 주둔근의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제법 오래 하셔야 돼. 내가 주둔근을 제대로 딱 자극을 잡아가면서 하시려면 이 운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운동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랑 같은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나는 이 운동 잘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한 1, 2년, 2, 3년 정도 했을 때가 가장 똥건방에 들어가요. 저도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내가 아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되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동작이 되게 단순해요. 근데 단순한데 그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면서 차이가 나면 오히려 뭔가 좀 해결 방안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되게 단순한데 차이가 나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진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동작 한 번 하루 배우고서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하루 배워가지고 바로 내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보디빌딩 하셔야지. 삼두랑 사이드 어깨 쪽 삼두랑 사이드 어깨 쪽이 갈라지려면 삼두를 해야 되나요? 사레를 해야 되나요? 요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 코가 높아지고 싶은데 쌍꺼풀을 해야 돼요? 코를 세워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쭈우댕님 둘 다죠? 맞아요. 삼두랑 어깨가 갈라지는 부위를 갖다 만들려고 그러면 둘 다 키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방까지 빼야 돼요.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괜히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전 부위를 한 개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것만 죽으라고 패죠. 특정 한 가지만을 바라시고 질문하신다 그러시면은 그것만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의 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한 부위만 좋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싶은 거지. 그냥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서운한데? 난 좋은데? 딱 좋아 지금. 너무 더운데. 대칭이요? 대칭은 운동 신경 쓰면서 하시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등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저도 이제 완벽한 대칭은 안 되는데 대칭을 맞추려고 고관절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왜 등 대칭을 생각하는데 왜 고관절을 자꾸 스트레칭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하체를 지면에다 세팅을 걸어놓고 양손을 갖다가 당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한쪽씩 생각하면 우리가 양쪽의 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전의 힘이 다르면 회전의 각이 다르고 회전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다르면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세팅을 걸어 놓더라도 그 가동 범위가 얼추 비슷하게 좀 세팅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불균형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하체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운동 전에 말고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가동 범위까지 근육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부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고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골반 쪽인데 골반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둔근부터 해가지고 대퇴사두, 내전근 뭐 그쪽으로 다 햄스트링 이런 쪽으로 다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운동을 꼭 아침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퇴근하고 하셔도 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허락이 된 시간만큼만 운동하셔도 돼요. 하루에 뭐 20분 해도 되고 30분 해도 되고 꼭 하면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시간 없을 때는 요즘에야 뭐 대회 준비하고 이러니까 이게 우선시 되니까 이거를 다 채우고 나서 다른 스케줄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더 중요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냥 집에서 푸시업으로 막 할 때도 있어요. 오늘 푸시업 그러면 100개에서 200개 정도 딱 하고 오늘 하루 운동 마무리하자. 그리고 정말 시간 없을 때 그냥 풀업만 최대 개수로 해가지고 한 5세트만 딱 하자.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되게 힘드네 오늘. 70실에 몸 개 좋아지기 지금대로 살기
글쎄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몸을 또 좋게 만들면 안 될까? 왜냐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봤고 77일 된 상태에서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약간 안 살아본 그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 생기네. 예, 지금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빵이 제일 좋아요. 일자바로 해서 로우 한 번 더 합시다. 요거는 이제 등 상부 쪽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아, 나 운동 이렇게 오늘 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네. 무릎이 아픈데 대신할 운동이 없냐고.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왜 아프지? 원래 아팠어요? 아니면 갑자기 아파진 거야? 엊그제부터 아팠어요? 이게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엉덩이가 뒤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맨몸으로 안정적이지 않게끔 자세가 나오는 걸 중량을 얹어버리면 위에서 눌러버리다 보니까 내가 맨몸으로는 불가능한 자세가 중량을 얹으면 가능하게 될 때가 있거든.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제가 이거 한 세트만 하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말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엉덩이가 뒤로 너무 많이 빠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엉덩이가 빠진 것만큼 상체가 앞으로 살짝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중량이 누르다 보니까 무릎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가든지. 그리고 스쿼트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몸에 있는 관절이랑 관절, 신체 부위랑 부위는 다 개입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타이밍이 맞게 잘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갓난 애기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애들은 사실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때 그런 불가능한 자세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성인들은 이제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자세를 만들어내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여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동작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단 말이야. 그냥 정확하게 그냥 무게중심을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고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몸이 일자로 그냥 찌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스쿼트 하실 때.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살짝 앞꿈치 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이랑 무릎이 자연스럽게 쓰이면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우 씨, 복복이 너무 멀다 지금. 복복도 되게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찌그러져 내려가면 돼요. 가슴이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쪼그려 앉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폭을 맞추시는 방법은 완전히 찰부터 힘을 빼고 앉는 게 아니고 앞꿈치 쪽으로 힘을 준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보폭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무릎이 아프신 거는 얘가 먼저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얘를 너무 뒤로 많이 빼시면 이런 식으로 빼시면 그게 아플 수 있어요. 스쿼트라는 게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전신이 다 사용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어디를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위험해요. 그거를 잘못 가져가시면 다른 부위에 또 부담이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스쿼트라든지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 좀 전문적으로 좀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한번 레슨을 받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발바닥의 지면을 밀어내면서 대퇴사두에 힘을 주면서, 아니 대퇴사두에 힘을 준다가 아니고 그냥 밀어내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그냥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동작 자체를 우리가 스쿼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지 내가 어디에다 힘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관절 쓰는 타이밍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쿼트를 하실 때 풀스쿼트를 하면 가장 끝단에서 힘을 막 쓰기 시작을 하면 대퇴사두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중반부에 가장 큰 힘을 내는 건 엉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작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작 속에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부위를 끌어다 쓰는 거일 뿐인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힘을 줘야지 하는 순간 막 자세가 엉망이 돼버린다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스쿼트를 하실 때 풀스쿼트 동작에서 이제 막 힘을 쓰고 올라오면 이 동작 과정 속에서 내가 힙이 자연적으로 쓰이는 거지 얘를 갖다가 이제 힙에다 힘 줘야지 그러면 이런 식의 동작이 나온다고. 그러면 허리에도 부담을 주고 중심이 무너지면서 무릎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바른 보폭을 맞춰놓고 올바른 무게중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그냥 찌그러졌다가 그대로 중량을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쓰인다고. 왜냐면 올바른 위치에다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막 어디에다 힘을 줘야지 지금 대퇴사두를 밀어내면서 무릎을 피고 거기다가 이제 고관절을 펴면서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터덕터덕
하면서 막 다 꼬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야 앞으로 걸어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으실 분들이 왼발 나갈 때 오른손이 나가야 되고 오른발이 나갈 때 왼손이 나가야 돼. 그럼 갑자기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그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내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량을 짊어졌을 때는 올바른 위치에 세팅을 해놓고 그 동작만 잘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럼 몸이 알아서 근육은 다 써.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올바른 위치에다 갖다 놓질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작에서 뭔가 그거를 수정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럼 올바른 위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게끔 그 선행 동작을 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위치에 가서 놓여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지. 발목은 괜찮으세요? 무릎이나 이런 거 안 좋으신 분들이 발목도 안 좋으시던데. 아이고, 저는 이제 오늘은 운동 끝. 오늘은 그냥 정말 그냥 운동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운동 시작하면 또 막 날씨도 덥고 운동 컨디션도 좋고 막 이러니까 막 운동 강도를 막 뽑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웨이트를 하면서 소통을 했고,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이랑 유산소를 타면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